부동산 하락장의 세금은 왜 더 오르죠? 해설. 일부. 중년의 의문. 집값은 내리는데 세금은 왜 오르나? 집값은 내리는데 세금은 왜 더 오르죠? 이 질문은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지켜본 많은 중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깊은 의문이자 답답함일 것입니다.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집값이 이제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정작 매년 내야 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오히려 늘어나는 기현상에 우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마치 한쪽에서는 주머니가 비어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자꾸만 돈을 더 내라고 요구하는 것 같은 불합리함에 우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곤 합니다. 젊은 시절 내 집 마련이라는 꿈 하나로 밤낮 없이 일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마련한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가족의 보금자리이자 미래를 위한 든든한 자산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집이 오히려 세금 부담이라는 짐으로 다가오는 현실에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세금이 오르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했지만 집값이 떨어지는데도 세금이 오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경제 위기와 부동산 시장의 부침을 겪어왔습니다. IMF 외환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등 굵직한 사건들을 거치며 부동산 시장의 냉혹함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때마다 집값 하락은 곧바로 가계 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졌고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값 하락이라는 고통에 더해 세금 부담까지 가중되는 이중고를 겪는 듯한 느낌입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중년들에게는 이러한 세금 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고정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매년 늘어나는 세금은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됩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으로 생각했던 집이 오히려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애물단지가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감마저 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불신과 함께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집값 하락과 세금 인상이라는 상반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찾아야 할까요? 이 질문 속에는 단순히 세금 문제만을 넘어 우리의 삶과 노후에 대한 깊은 염려가 담겨 있습니다. 2부. 공시가 현실화. 그 숨겨진 의미. 공시가 현실화라는 말은 언뜻 들으면 당연하고 합리적인 정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부동산 하락장 속에서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시가란 정부가 매년 전국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기준 가격을 말합니다. 이 공시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복지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데에도 활용됩니다. 과거에는 공시가가 실제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시장에서 10억 원에 거래되는 아파트의 공시가는 6억 원이나 7억 원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괴리 때문에 실제 자산 가치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공시가 현실화는 바로 이러한 괴리를 줄여나가겠다는 목표로 시작된 정책입니다. 즉, 공시가를 실제 시장 가격에 가깝게 끌어올려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이 현실화가 시장 가격의 변동과 시차를 두고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오르내리는데 공시가는 매년 한 번씩 정해지고 그 상승률은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꾸준히 올라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급등했던 시기에 공시가도 함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후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이미 올라버린 공시가는 그 하락 속도만큼 빠르게 내려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현실화율 목표에 따라 계속해서 상승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시차와 목표치 설정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도 공시가는 여전히 상승하여 세금 부담을 늘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실제 내 집의 가치는 떨어졌는데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는 오히려 올라가니 세금은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고령층이나 은퇴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현금 흐름은 줄어들었는데 오르기만 하는 공시가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공시가 현실화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되었지만
시장의 급변동과 맞물리면서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 숨겨진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우리가 왜 부동산 하락장 속에서 세금 부담을 더 느끼게 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부 보유세 체계 개편, 무엇이 바뀌었나? 부동산 하락장 속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또 다른 주요 원인은 바로 보유세 체계 개편입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두 세금의 부과 방식과 세율이 지난 몇 년간 여러 차례 바뀌면서 우리의 세금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년의 입장에서 이 복잡한 세금 체계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나의 세금 부담을 파악하고 대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먼저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여기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공시가격에 대한 과세표준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 비율이 높아지면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됩니다. 지난 몇 년간 정부는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재산세 부담을 늘려왔습니다.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 흔히 종부세라고 불리는 세금은 국세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자산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종부세 역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기본 공제액을 뺀 금액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종부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주택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보유세 체계 개편은 크게 두 가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째, 공시가 현실화와 맞물려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자체가 높아진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과 세율 인상까지 겹치면서 세금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둘째, 특히 다주택자에게는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금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한 채의 집만 가진 실수요자들도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났지만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이들은 훨씬 더 큰 압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보유세 체계 개편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며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집값 하락으로 인한 손실과 늘어나는 세금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현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보유세 체계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직면한 세금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하락장 속 세금 부담, 현실적인 압박. 부동산 하락장 속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단순히 숫자의 증가를 넘어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고정 수입이 줄어들거나 없는 중년들에게는 더욱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져 자산 가치는 줄었는데 매년 내야 할 세금은 오히려 늘어나니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압박은 현금 흐름에 대한 것입니다. 집은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아무리 집값이 높게 평가된다고 해도 그 집을 팔기 전까지는 현금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유세는 매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자산가치 상승이라는 기대감이라도 있었지만 하락장에서는 자산가치 하락과 현금 지출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은퇴 후에는 연금이나 소액의 이자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매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보유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노후 생활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인 부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렵게 마련한 내 집이 더 이상 든든한 버팀목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이라는 짐을 지우는 존재로 느껴진다면 심리적인 위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집값 하락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그리고 세금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불안감은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과연 이 집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압박은 결국 주택 처분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세금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집값 하락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할지 고민하는 중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집을 팔기도 쉽지 않습니다.
원하는 가격에 팔리지 않거나 아예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답답하게 만듭니다. 결국 부동산 하락장 속 세금 부담은 단순한 재정적 문제를 넘어 우리의 노후 계획과 삶의 질,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위협하는 현실적인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압박을 어떻게 현명하게 이겨낼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5부. 세금 폭탄 피하기. 중년의 대비책. 부동산 하락장 속에서 늘어나는 세금 부담. 이른바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는 현명하고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지난 세월의 경험을 바탕으로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나의 재정 상황과 세금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매년 고지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나의 소득과 지출을 고려했을 때 감당 가능한 세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나의 주택 보유 현황과 소득 수준에 따른 예상 세금액을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한 걱정보다는 정확한 숫자를 아는 것이 대비의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부는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의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등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처분 또는 증여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세금 부담이 크다면 일부 주택을 처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 문제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세금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하락장에서는 매매가 쉽지 않으므로 시장 상황을 충분히 살피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 등을 통한 현금 흐름 확보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부족하여 보유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주택연금을 통해 매월 연금 형태로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집을 팔지 않고도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하고 보유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연금은 장단점이 명확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중년의 대비책은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나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 파악, 감면 혜택 활용,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주택 운용 계획 수립이 현명한 중년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6부. 부동산 세금, 미래를 위한 현명한 시각. 부동산 하락장 속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현실은 분명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단순히 불평하기보다는 부동산 세금의 본질과 미래, 사회에서 그 역할에 대한 현명한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단기적인 시세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세금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단순히 정부의 재정 수입을 늘리는 수단을 넘어 사회 전체의 자원 배분과 형평성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부동산은 한정된 자원이며 특정 소수에게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유세는 이러한 부동산 자산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실수요자에게도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는 이러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세금은 지방 재정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우리가 납부하는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복지, 도로 건설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에 사용됩니다. 즉, 우리가 내는 세금은 우리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부동산 세금은 단순히 빼앗기는 돈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서 부동산 세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기후 변화 대응 등 새로운 공공지출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대한 과세는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동산 세금을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물론 현재의 세금 체계가 완벽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동산 하락장 속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불합리한 부분이나 고령층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부분은 분명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통해 정부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동산 세금의 공공적 역할과 미래 사회에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중년의 자세일 것입니다. 단기적인 고통을 넘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부동산 세금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욱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